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본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흐트러짐 없는 수트핏, 어떤 위기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미소,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을 사로잡는 마성의 매력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가장 유머러스했던 신사. 바로 3대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알던 그 완벽한 신사는 스크린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집 안에서 공포에 떨며 아내에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심지어 평생을 괴롭힌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총을 쏘는 연기조차 힘겨워했던 겁쟁이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턱시도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찌질함과 슬픔, 그리고 충격적인 진짜 인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내의 친구와 사랑에 빠져 150억 원을 날린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이자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던 유약한 영혼. 로저 무어의 두 얼굴. 지금부터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로저 무어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1927년 런던. 경찰관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꽤나 유복하고 사랑받는 외동아들이었죠. 통통하고 귀여웠던 소년 로저 무어.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15살 되던 해였을까요? 어린 로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영화 속 세상은 소년에게 꿈과 같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그 어두운 극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낯선 남자가 로저의 몸을 더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같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쳤겠지만 당시의 어린 로저는 너무나 큰 공포에 질려 그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마비된 듯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추행을 당하면서 느꼈던 그 끔찍한 무력감과 수치심.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성적 트라우마와 제압당한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로저 무어가 평생 보여준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격, 그리고 자신보다 끼가 센 여성들에게 휘둘리며 순응했던 그 기묘한 연애 패턴은 바로 이날 그 어두운 극장 좌석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저 무어의 연예계 경력은 우연한 범죄 덕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명 감독 브라이언 데스몬드 허스트의 집에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무어의 아버지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허스트 감독에게 무어를 소개하며 연예계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의 설득력 덕분이었는지 허스트는 곧바로 젊은 로저에게 영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단역으로 출연할 기회를 제안합니다. 무어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놀랍게도 화제의 인물이 되었죠. 193cm의 큰 키에 금발 머리와 깊은 푸른 눈을 가진 무어는 모든 여배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여성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촬영장 뒤편에서는 늘 여성들이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무어의 인기를 알게 된 감독 허스트는 무어에게 왕립연극학교 입학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지만 연극학교는 무어의 인생을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로 이끌게 됩니다. 연극학교에서 무어는 필요한 모든 연기력을 갈고 닦았고 영국식 억양을 익히며 결국 전 세계 스크린을 장악하게 될 능글맞은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가 연극학교에서 만난 여성은 무어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른 반 스테인이었고 무어는 첫눈에 반했죠. 그녀는 26세의 왕립연극예술학교 학생이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으며 어린 아들을 둔 미혼모였죠. 성인이 된 로저 무어는 1946년 19살의 어린 나이에 6살 연상인 스테인과 첫 번째 결혼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마치 동화 같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먹구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운동선수 출신답게 그녀는 로저 무어보다 훨씬 힘이 셌고 성격 또한 불같았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남편을 향한 폭력으로 분출되었다는 점이죠. 신혼 초의 설렘이 지나고
무어와 스테인의 열정적인 애정은 아쿠아일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스테인은 무어의 부진한 경력에 점점 더 실망했고 결국 그녀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통해 무어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천하의 제임스 본드가 아내에게 주먹으로 맞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로저 무어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녀는 싸울 때마다 그를 핥히고 때렸으며 심지어 펄펄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그에게 집어던지기까지 했다는군요. 무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여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도망치듯 두 번째 사랑을 찾습니다. 1952년 무어는 켄트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보다 연상의 열정적인 여성, 유명 가수 도로시 스콰이어스를 만납니다. 12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두 번째 부인인 스콰이어스는 한술 더 뜨는 인물이었으며 엄청난 질투심의 소유자였죠. 무어는 1953년 스콰이어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무어는 연상녀에게 끌렸던 것일까요? 성격이 까다로운 여성들에게도 끌렸던 것일까요? 무어와 스콰이어스는 1954년 미국으로 이주했는데요.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스콰이어스는 무어를 할리우드의 유력 인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무어는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스콰이어스의 경력은 미국에서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며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로저 무어의 외도를 의심한 스콰이어스가 홧김에 그의 머리 위로 키타를 내리쳐 박살을 내버린 사건인데요. 키타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였다니 로저 무어의 머리는 무사했을지 걱정될 지경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악당들을 멋지게 제압하던 007이 집에만 오면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긴장을 초래한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스콰이어스는 미국에 있는 동안 연이은 유산을 겪었고 그때마다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무어에게 그 실망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때 이탈리아 출신의 배우 루이자 마티올리는 무어와 함께 영화 로물루스와 사빈의 여인들에 출연합니다. 무어와 마티올리는 1961년 불륜 관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어는 아내를 버리고 그녀에게로 갑니다. 아내 스콰이어스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로저 무어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부수고 피를 흘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내 남편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죠. 1962년 무어는 인생 최고의 배역을 맡게 됩니다. 바로 TV 드라마 세인트에서 비밀 요원 사이먼 템플러 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영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미국 채널에서도 방영되기 시작합니다. 1969년 제작이 끝날 무렵 로저 무어는 60개국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거대한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콰이어스는 별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어를 상대로 부부권 상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무어는 28일 이내에 스콰이어스에게 돌아가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콰이어스는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사람들에게 마구 던지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1969년 스콰이어스가 마침내 이혼을 허락하면서 무어의 삶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았던 두 번의 결혼 생활을 끝내며 로저 무어는 드디어 안식처를 찾는 듯했습니다. 이때 마티올리는 이혼한 두 아내와는 다르게 가정적이었으며 8년 동안 세 자녀를 낳고 열정적인 마티올리와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캑스턴 홀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무어의 이름을 외치는 수많은 열광적인 팬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가족의 품에 안긴 무어는 영화배우로서의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27년 가까이 함께하며 할리우드 대표 인꼬부부로 불렸죠. 대중들은 생각했죠. 드디어 로저 무어가 행복을 찾았구나. 하지만 로저 무어라는 남자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를 끊임없이 새로운 도피처로 내몰았던 걸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비도덕적인 스캔들이 바로 이 시기에 터지고 맙니다. 로저 무어 부부는 프랑스 남부의 별장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옆집에는 스웨덴의 부유한 사교계 명사 크리스티나 톨스트룹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크리스티나는 로저 무어의 아내 마티올리와 둘도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매일같이 저녁을 먹고 파티를 열며 가족처럼 지냈죠. 마티올리가 암투병으로 힘들어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간호해주던 것도 바로 친구 크리스티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바로 그 틈에 로저 무어와 크리스티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병마와 싸우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인간적인 신뢰를 바닥까지 무너뜨리는 배신이었죠. 결국 로저 무어는 아내 마티올리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마티올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과 친구, 두 사람에게 동시에 칼이 꽂힌 기분이었을 겁니다. 배신감에 치를 떤 크리스티나는 이혼을 거부했고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무려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로저 무어의 연애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헤어질 땐 두 번째 아내가 이미 옆에 있었고, 두 번째 아내를 떠날 땐 세 번째 아내 마티올리가 있었으며, 마티올리를 버릴 땐 크리스티나가 있었죠. 그는 전형적인 환승이별의 달인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유약한 성격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른아이였던 걸까요? 결국 로저 무어는 자유를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약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5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위자료로 넘겨줘야 했으니까요. 이 사건으로 자녀들과도 오랫동안 의절해야 했고, 마티올리는 죽는 날까지 로저 무어와 크리스티나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잔혹하고 로맨스라기엔 너무나 비겁한 결말이 아닐 수 없네요. 사생활은 이렇게 막장 드라마였지만 그래도 배우로서의 그는 완벽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연기한 제임스 본드조차 사실은 겁쟁이였다는 겁니다. 사실 로저 무어는 심각한 총기 공포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스파이 역할을 맡았는데 총소리가 무서워서 눈을 깜빡이다니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그래서 역대 제임스 본드 중 로저 무어가 유독 총보다는 기상천외한 비밀 무기를 많이 사용하고 액션보다는 말발로 적을 제압하는 장면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소품을 다루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린 시절 겪었던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에게 다리에 비비탄을 맞았고 군 복무 중 총기가 고장나 폭발하면서 청력을 잃고 평생 총기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촬영장 밖에서도 총기와 유혈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항상 총을 혐오해왔습니다. 액션 스타에게는 다소 아이러니한 발언이죠. 게다가 그는 꽤나 까다로운 디바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계약서에 촬영 중 최고급 몬테크리스토 시가를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죠. 영화 한 편을 찍으면서 피오 업센 씨가 담배값만 수천 달러였다니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공중으로 흩어진 연기가 된 셈입니다. 그의 마지막 007 영화인 뷰트워킬에서는 웃지 못할 현타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당시 57세였던 로저 무어는 상대 역인 본드걸 타냐 로버츠의 어머니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이제 내가 딸의 친구뻘 되는 여자와 연애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며 은퇴를 결심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고 쿨하게 떠나는 모습, 이건 좀 제임스 본드답지 않나요? 12년 동안 7편의 본드 영화에 출연해서 역대 최장수 본드로 기록되고 있었으며 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2%의 득표로 최고의 본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4번의 결혼, 3번의 이혼, 그리고 수많은 스캔들.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아내를 배신한 가해자. 스크린 속에서는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트라우마 하나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 평생을 도망 다녔던 남자. 하지만 말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가 주무대였던 007 옥토퍼시에 출연했을 때 인도 빈민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유니세프 대사로 활약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대영 제국 2등급 훈장으로 기사자기도 함께 받았습니다. 마지막 아내인 크리스티나와 함께 평온한 삶을 보내며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전 세계를 돌며
봉사활동에 헌신했죠. 과거의 잘못들을 속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강박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았던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의 의료비나 장례비를 모두 무어가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어는 그녀들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2017년 5월 23일 스위스의 요양원에서 전립선암이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로 투병하던 중에 향년 89세로 숨을 거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제임스 본드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로저 무어는 단순히 멋진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소년이었고 사랑받고 싶어 발버둥 쳤던 남자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었던 배우 로저 무어. 어쩌면 그가 보여준 그 특유의 능글맞은 유머는 고단한 현실을 버티기 위한 그만의 방패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무어는 단순한 본드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로저 무어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스타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